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68번째 생일, 발레리 게라시모프 총참모장이 화상전화로 무언가 보고합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를 위한 업적이라며 생일 선물을 받은 것처럼 크게 기뻐했다고 하는데요. 총참모장이 보고한 내용은 바로 지르콘 극초음속 미사일의 시험 발사 성공 소식이었습니다. 러시아 북쪽 백해에 머물고 있던 구축함 고시코프함에서 시험 발사를 진행했으며 이 미사일이 바렌츠해의 표적을 성공적으로 타격한 것이죠. 지르콘 미사일은 마하 8 이상의 초고속으로 이 항모 등 함정을 타격할 수 있고 사정거리는 1000km에 달한다고 합니다. 일본도 주변국의 눈치를 보며 미사일을 개발하고 경항모와 같은 공격형 무기를 장만하고 있습니다. 사실 일본 헌법은 국가가 전쟁할 권리를 포기하는 평화주의 헌법으로 다른 나라를 공격하기 위한 무력 보유는 불법이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가 중국과 북한 핑계를 대며 교묘한 꼼수를 써서 전수방위 원칙을 깨고 있습니다. 감춰둔 발톱을 본격적으로 드러내며 아예 선제 공격에 가까운 무기 보유와 개발을 진행하고 있죠. 중국은 건국 70주년 열병식에서 극초음속 미사일 둥펑 17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둥펑 17은 핵탄두형 극초음속 활공체를 탑재해서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까지 돌파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미사일은 미 항공모함은 물론 주한미군 및 주일 미군 기지를 겨냥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의 군사력은 세계 3위, 그런데도 최근 국방비에 막대한 금액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변 국가를 위협하는 군사 팽창 정책으로 사거리 1만 킬로미터 이상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수천 발 실전 배치했으며 핵 항공모함을 운영 중입니다. 이렇듯 동북아 국가들이 시시각각 전력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대한민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려하는 이유는 우리 예상과는 조금 다릅니다. 최근 몇 년간 대한민국이 세계 정복이라도 할 것처럼 군사력을 강화하며 폭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한국이 대체 어디까지 군사력을 강화할 것인가 우려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매체는 한국의 주요 전쟁 시나리오가 독침 전략을 핵심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특별하다고 언급합니다. 대부분 국가가 소규모 국지전을 예상하며 전략을 수립하는데요. 현재 한국군은 극단적일 정도로 총력전을 가정한 국방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주변국인 러시아, 중국 같은 강대국을 상대로 전쟁을 한다면 한국은 패배하겠지만 승리한 상대 국가도 정상적인 국가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가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즉, 전면전을 벌이는 나라가 어디든 간에 한국은 건드리면 죽는다는 정신으로 적의 핵심 시설을 무력화시켜서 재건하기 힘들 정도의 피해를 입히겠다는 것입니다. 사자, 호랑이, 표범조차 어쩌지 못하고 피해가는 고슴도치 독침이라는 뜻의 독침 전략. 섣불리 도발할 생각도 못하게 하는 이 독한 전략에 중국과 일본은 경계하고 있으며 방송과 분석 기사를 통해 한국의 군사력에 대해 연일 관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개발된 현모사는 800km의 사거리와 2톤이라는 세계 최대 수준의 탄도 중량을 갖춘 탄도미사일로 전술 핵무기급 미사일로 평가받고 있죠. 군사 전문가들이 부르는 별명도 괴물 미사일입니다. 개발 성공 소식에 전 세계가 발칵 뒤집어졌는데요. 현무4와 같은 미사일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한국만이 개발해 배치해 놓고 있는 것이죠. 미사일 전력에 있어 한국은 이미 세계 5위입니다. 북한이 현재 600여 기의 전술 미사일을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해 우리는 1000여 기를 넘겼고 2023년까지 2000여 기를 보유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탄두의 중량이 500kg만 돼도 불가능한 작전이 없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 미사일 역량만으로도 3시간 정도면 적국을 올스톱시킬 수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현무사는 스타워즈에 나온 신의 지팡이라는 우주 무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합니다. 신의 지팡이는 우주선에 뾰족한 막대기 형태의 텅스텐 봉을 달고 있다가 특정 지역에 자유 낙하시켜 지면을 초토화시키는 무기로 묘사됩니다. 무중력 상태의 우주에서 떨어뜨린 무기는 지구의 중력에 의해 엄청난 속도가 붙어 핵폭탄급의 충돌 에너지를 발생시키죠. 이처럼 현무사 미사일은 수백 킬로미터 상공까지 고각으로 발사한 뒤 엄청난 속도로 자유 낙하해 표적을 명중시키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2톤 탄두는 지하 180m까지, 콘크리트의 경우 24m까지 관통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들의 계산에 의하면 4톤 탄두는 지하 300m까지 뚫고 들어갈 것이라고 합니다.
핵폭탄보다 더 깊은 곳을 직접적으로 파괴할 수 있는 그야말로 무시무시한 위력을 가진 것이죠. 현무사의 지면 임팩트 속도는 무려 마하 10에 이르는데 그렇게 빠르게 표적에 접근하는 미사일은 전 세계적으로도 드물다고 합니다. 2톤이나 되는 무게를 상공으로 쏘아 올리는 고체 로켓 모터 기술력도 대단하고요. 이처럼 현무사는 지하시설 파괴가 주 목적이라고 보면 되는데 미국의 벙커버스터보다 몇 배 더 강한 무시무시한 미사일로 여겨집니다. 800km의 사거리도 놀라운데 군 관계자의 말을 잘 들어보면 그 이상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무사의 사거리가 800km는 한미 미사일 협정상의 이야기일 뿐이라는 애매한 발언을 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술적으로는 얼마든지 더 긴 사거리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현무사는 북한 전역을 사정권으로 두고 있으며 사거리 1500km의 현무 3C는 중국 동북부 베이징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일본 도쿄까지 포격이 가능합니다. 현무 3C는 세종대왕함과 같은 이지스함은 물론 3000톤급 중잠수함에서도 발사될 수 있고요. 현무 3D는 사거리 3000km로 일본 전역과 중국 대륙 대부분이 사거리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처럼 현무 3 계열의 순항 미사일은 동아시아 전 지역을 사정권에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은 가급적 이에 대한 언급을 피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미사일을 훨씬 강하게 만들어줄 핵 잠수함 개발까지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 우리 군은 정밀 유도 조종 기능을 갖춘 유도 무기와 장사정 및 극초음속 미사일, 고위력 탄두, 한국형 위성 항법 체계와 같은 기술 개발을 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대한민국의 미사일 전력이 어디까지 강화될지 사뭇 기대가 됩니다. 2020년 우리나라 국방 예산안에는 북한만이 아닌 주변국인 중국과 일본의 전력에 맞서는 항목이 신설됐습니다. 자주국방 개념이 북한에서 주변국인 중국과 일본까지 넓어진 것이죠. 최근 미국의 민간 군사력 평가기관 글로벌 파이어파워가 발표한 국가별 국방비 지출 규모를 보면 북한은 35억 달러였고 한국은 480억 달러, 미국은 7,405억 달러, 중국은 1,782억 달러였습니다. 한국은 북한보다 약 14배, 미국은 북한보다 216배가 많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4배 이상의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고요. 현재 동북아 국제정세를 볼 때 우리의 국방비는 결코 과한 비용이 아닌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군사력은 더욱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정학적으로 전략적 요충지에 있는 데다 뛰어난 기술력을 지닌 한국에 많은 나라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군사력 강화는 중국이나 일본의 혹시 모를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잊을만 하면 도발하는 그들이기에 한국을 건드리면 자신들도 막대한 피해를 입는다는 것을 수시로 일깨워줘야 하죠. 영원한 우방은 없습니다. 국제정세는 철저하게 실리 위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한국의 자주국방이 더욱 굳건히 자리를 지켜야 하는 이유입니다.